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요리치가 된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된 종타쿠가 오바나의 미치리, 제이츠, 이노스케를 구하고 상현호 교코, 상현이 도마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그러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차지했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이제 3명의 주만 무장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 다음 하주 무이치로와 암주 교메이, 통주 사내미의 행방을 쫓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메이와 무이치로 사내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죠. 교메이 같은 경우는 산속에 들어박혀서 수련이라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무이치로는 뭔 생각하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었기에 답답했습니다. 그러는 중 탱겐의 아내 한 명이 요리치를 찾아왔고 탱겐님께서 괜히 하고픈 말이 있다고 한다 했죠. 그의 요리치는 무슨 일인가 하고 화려한 탱겐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탱겐은 자신은 비록 귀살대에서 은퇴해 무장과의 싸움을 포기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나만 쫓아고 빠져버리게 된 것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딱히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결국 모든 사용과 무장을 죽이는 건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그러다 탱겐은 여전히 화려한 자신감을 가진 녀석이군 이라며 웃었고 그건 그렇고 많은 주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남았냐고 했습니다. 후에 사네미, 교메이, 무이치로만 찾으면 된다고 했고 탱겐은 다른 두 녀석은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통주 사네미의 행방은 잘 수 있었다고 했죠. 그의 요리치는 꽤 놀라며 그걸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었고 탱겐은 그래도 전 귀살대 동료들을 찾아 무장의 저주를 푸는 것까지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닌자였던 시절에 정보 수집력을 총동원해 나름대로 주들의 행방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사네미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사네미의 위치를 건네받은 요리치는 살짝 걱정이 되었는데 사네미의 성격이라면 엄청나게 사악한 혈기가 되어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특유의 희열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어떤 평범한 마을에 있는 아담한 집이었고 그곳에는 동생 게냐도 함께 있었죠. 그 집은 아무래도 사네미가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인 것 같았고 사네미는 생각보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요리치가 그 집에 들어서자 게냐는 요리치를 경계하며 당신은 누구냐고 했고 요리치는 너희들의 기억을 되찾아주고 무장의 저주를 없애주려고 왔다고 했죠. 그때 사네미가 나오며 요리치를 경계했는데 요리치는 또 한바탕 피바람이 불겠구만 이라며 영날검을 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냐가 형 잠깐만 이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자 라고 했고 사네미는 순순히 뭔데 그래? 라며 게냐의 말을 따랐죠. 요리치는 잉? 사네미 맞나? 싶어 머리를 극적였고 사네미의 성격이라면 굉장히 포악한 혈기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사네미는 너 나 알아? 초면에 그런 말은 실례 아닌가? 라고 했죠. 그의 게냐는 사실 음주탱긴 씨에게 들었다고 요즘 전 귀살대 주들을 찾아다니며 기억을 되찾아주고 계시다는 분이시죠. 혹시 저주만 없애주고 기억은 잃은 상태로 두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게냐가 하는 말 듣고 생각해보니 자신이 무장이었을 때 게냐는 기억을 그대로 두어 사네미를 잡기 위한 미끼로 썼다는 걸 깨달았죠. 게냐는 사네미가 혈기가 되자 곧바로 지극정성으로 사네미를 케어했고 형이 혈기가 되어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게 계속 막았던 거였습니다. 사네미는 모든 기억을 잃었었지만 핏줄로 썩 끌리던 게냐의 지극정성에 게냐가 자신의 동생이란 것을 어느 부분 인정한 뒤 그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던 거였죠. 게냐는 너무나도 참혹했던 기억, 사네미가 자신들의 엄마를 죽인 그 사건을 잊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형이 기억을 되찾게 되면 또다시 그 트라우마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워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네미는 게냐에게 너 역시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만 모든 걸 잊고 살아갈 순 없다며 내 기억을 되돌려주라고 요리치에게 간곡히 부탁했죠. 요리치는 예상치 못한 사네미 태도에 살짝 얼떨떨했고 일단 그냥 부정만 사용해서는 무장의 저주를 없앨 수 없으니 좀 때려야겠다고 하며 영날검을 들었습니다. 그의 사네미와 게냐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눈을 감았고 요리치는 나 차라리 얘네가 나한테 덤벼들면 훨씬 편한데 뭔가 죄책감이 엄청 드네 라며 영날검으로 사네미와 게냐를 후드려 패기 시작했죠. 사네미와 게냐는 서로의 팔을 꼭 붙잡고 고통을 참아냈고 형제의 정신력은 엄청나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요리치는 그의 타마의 부적을 그들에게 붙였고 사이미는 예전 기억이 모두 돌아오게 되었죠. 요리치는 내심 사이미가 예전 기억을 되찾았으니 폭주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사이미는 기억을 되찾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렸고 걔냐에게 그동안 형이 너무 모질게 됐다며 나는 그저 네가 평범하게 살기 원했던 거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이미는 참혹한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보다 동생 걔냐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고 그 형제는 모든 과거를 공유하며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 모습에 괜히 찡해져서 코를 훌쩍거렸고 일단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냐고 귀할 대로 돌아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곳에 남겠다고 내가 싸우러 가면 걔냐 이 녀석도 분명 따라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증오 때문에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요리치는 그에 알겠다며 혈기퇴치에 가장 호전적 입장을 취하던 사이미가 이런 말을 하니 상당한 반전이었고 원작의 사이미의 처참한 결말을 알고 있다 보니 그대로 이렇게 걔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한편 타마의 새로운 귀할대 본부에 있던 귀할대 주들은 세상에 많이 퍼져있는 혈기들을 사냥하며 인간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그들의 앞에 암주 교메이가 등장을 했죠. 쿄로는 교메이에게 엄청나게 찾고 있었는데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이냐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메이가 바이오 오블시언에 공격했고 쿄로는 황급히 화염의 오블시언에 막았지만 엄청난 파워에 튕겨나갔죠. 그에 다른 귀할대 검사들이 교메이에게 무슨 짓이냐고 했는데 교메이는 무장님께서 배신한 너네를 처단하라고 하셨다 라고 하며 철퇴를 마구잡이로 날렸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노스케가 저 자식은 뭐냐며 짐승의 오브시언에 덤벼들었는데 이노스케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한 뒤 그대로 철퇴로 몸뚱이를 날려버렸죠. 그의 제이치도 교메에게 번개 오브시언에 덤볐지만 빠른 스피드로 그 검수를 피하며 한선 도끼로 제이치를 베어버렸습니다. 오바나이와 기우쿄조로는 각자의 호흡으로 교메를 공격했고 교메이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수적으로 불리한 교메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슈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줬죠. 오바나이는 젠장 역시 귀할대 최강의 전력이었던 교메이가 혈기화된 것이다 보니 이거 너무 빡세잖아 라고 했고 쿄로 역시 이 정도면 상현 3이었던 아카자보다도 훨씬 강한 상대다 라며 긴장했습니다. 교메이는 혈기화되고 나서 기존에 이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던 감각이 더욱 활성화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전투 경험은 그를 최강의 혈기급으로 만들어버렸죠. 무장해봤을 때 교메이는 최소 상현일 코코시보급 혈기, 다른 기검사들이 변절했다고 해도 교메이 하나로 그들을 징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메이는 무장을 배신한 것에 대한 벌이라며 바이오옵을 마구 쏟아냈고 주들은 아무래도 교메이의 기억을 되찾아줘야 하니 목을 노릴 수 없었기에 교메이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죠. 교메이 체력은 또 얼마나 높은지 아무리 싸워도 지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치리는 교메이 씨가 저기 드니 완전 괴물 같아 너무 무섭다며 이러다가 우리 전부 죽겠다며 벌벌 떨었고 시노와 카나오 역시 압도적인 신체 능력 차이에 절망감이 찾아왔죠. 타마요는 이런 때의 요리치 씨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며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귀할대 검사들 교메이는 저벅저벅 걸어와 이제 한 녀석 한 녀석 끝을 내주겠다고 했죠. 우선 첫 번째 너다 라고 하며 쓰러져 있는 이노스케를 향해 도끼를 들었는데 순간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 뒤로 물러났고 요리치는 호 교메이 너 감이 꽤 좋은데 그 도끼를 휘둘렀다면 곧바로 팔이 날아갔을 텐데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네 녀석은 누구냐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이야 지금 너 혼자 주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역시 귀할대 최강의 전력이네 라며 놀랐죠. 교메이는 요리치를 보고 본능적으로 위험한 녀석이란 걸 느꼈고 빠르게 요리치의 허점을 찾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허점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요리치는 교메이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고 교메이 곁에 다가가 영나감을 휘둘렀죠. 그런데 교메이는 아슬아슬하게 요리치의 공격을 피하며 도끼로 반격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공격을 뒤로 물러나 살짝 피했고 와 지금 내 공격을 피한 거야? 요리치가 되고 나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라며 신기했죠. 교메이는 너의 공격은 빠르긴 하지만 아주 단순하다. 그런 공격으로는 날 뵐 수 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요리치는 씩 웃으며 아 그래? 그럼 이것도 피해봐 라고 하며 교메이에게 뛰어들었고 헤어 공격으로 교메이를 내리쳤죠. 하지만 교메이는 그 공격 역시 아슬아슬하게 피해냈고 이번 건 살짝 위험했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오른쪽으로 두 번째 공격이 날아왔고 교메이는 황급히 왼쪽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도 이미 공격이 들어와 있는 상황. 교메이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초고속의 검술이 자신을 덮쳤고
피할 틈도 없이 온몸에 맞고 뼈와 내장이 박살이 나버렸죠. 요리치는 어때? 이번 공격은 좀 빨랐어? 라고 물었고 교메이는 강력한 재생력으로 빠르게 몸을 회복한 후 바이오브 공격을 날렸습니다. 매섭게 날아오는 묵직한 철퇴 공격. 요리치는 저걸 한번 받아쳐볼까? 라는 생각을 하며 그대로 헤어업을 시연한 후 교메이 철퇴를 부딪혔는데 그 철퇴는 그대로 되돌아가 교메이의 몸통을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요리치는 교메이의 접근에 영날검으로 온몸을 후드를 뱉고 그 파워는 아무리 회복력이 강한 교메이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치는 최강의 전력 교메이? 난 귀칼세간 최강자 요리치야 라고 웃으며 신나게 뱉죠. 두들은 압도적인 요리치 실력에 경악했고 교메이 넌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강했다. 내가 진지하게 싸우게 되더니 라고 하며 다나가 타마의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요리치가 그쪽을 보니 유시로가 목이 베인 채 소멸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 검사가 타마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가 그 칼을 막았습니다. 그 검사는 다름 아닌 하주 무이치로는 묵묵히 요리치를 보더니 칼을 들었고 칼의 호흡을 시연한 후에 엄청난 숫자의 참격을 날렸죠. 요리치는 자신에게 날아온 참격을 막았지만 주변에 있는 주들은 그 참격에 베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무이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이치로의 일륜도는 혁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내비치는 세계의 영역에도 도달해 있는 듯 했죠. 그러면서 무이치로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요리치의 접근에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며 뭐야 이 녀석 교메이보다 훨씬 강하다 라고 놀라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 비로소 모든 주들의 근황이 나오며 어느새 시나리오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